조선시대에 가장 천한 신분, 근데 동시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완전 모순되는 두 가지 말이 사실 한 집단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백정입니다. 오늘은 이 돈의 힘으로 조선의 신분 질서 자체를 뒤흔들었던 백정들의 진짜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선 후기에 한양에서 말이죠. 어지간한 양반들보다 현금을 더 많이 쥐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상인, 역관? 놀랍게도 정답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여기는 바로 그 백정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그 거대한 역설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백정의 모습이죠. 가장 멸시받고 법의 보호는커녕 그런 거조차 없었던.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들의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주머니는 돈으로 두둑했고 심지어 양반보다 더 많은 현금을 굴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격차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려면요. 우선 백정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천민의 낙인이 되어버렸는지 그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원래 고려시대 따지만 해도 백정은 그냥 평범한 백성, 농민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전혀 나쁜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차별을 없애려고 유랑하던 천민 집단에게 너희도 이대 평민이다 라는 의미로 백정이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결과는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기존의 평민들이 어떻게 저들이랑 우리랑 같냐 면서 섞이기를 거부한 거죠. 결국 백정이라는 이름은 원래의 좋은 뜻은 사라지고 도축업을 하는 특정 천민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낙인이 딱 찍히니까 백정들의 삶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혹해졌습니다. 아니, 노비보다도 더 낮은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심지어 호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식들 교육은 당연히 금지됐고 비단옷이나 기와집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가 이들을 완전히 벽으로 둘러싸고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영화 같은 역사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너희는 천한 일이나 해라 하고 강요했던 바로 그 일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조선 최고의 부자로 만드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과정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거 거의 현대의 비즈니스 모델 저리 가라입니다. 자, 첫째, 당시 국립대학,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기관인 성균관에서 제사나 학생들 식사 때문에 소고기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둘째, 이 소고기 공급 독점권은 반인이라는 특수 신분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정작 소를 잡고 해체하는 핵심 기술은 오직 백정들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인과 백정이 손을 잡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딱 이들만 할 수 있는 완벽한 독점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돈을 그냥 갈퀴로 긁어모으는 구조예요. 바로 이 문장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엘리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서 가장 멸시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백정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공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소고기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정들을 그야말로 재벌 수준으로 만들어준 진짜 돈줄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소가죽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죽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소가죽은요,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나 석유 같은 그야말로 전략 물자였어요. 군인들이 입는 갑옷, 방패, 군대에 신호를 보내는 북, 국방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전부 다 이 소가죽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소가죽을 제대로 다루는 무두질 기술,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조선 땅에 딱 한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로 백정들이었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당시 정산품 당상관이면 정말 높은 벼슬이거든요. 이 고위 관료의 한 달 월급이 쌀 6섬 정도였어요. 그런데 도축이랑 가죽 사업을 독점했던 잘 나가는 백정은요, 그 수입이 이 관료의 몇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실제 버는 돈은 완전히 역전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게 된 백정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멸시받는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얻기 힘든 것을 사기로 마음먹죠. 그게 바로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양반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인증서, 그게 바로 족보였습니다. 이 족보 하나만 손에 넣으면 그 순간부터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고 내 자식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열쇠였던 거죠. 그럼 이 인생 역전의 열쇠, 족보의 가격은 대체 얼마였을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당시 위조된 족보 한 권 값이 한양의 번듯한 기와집 두세 채 값하고 맞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백정들이 얼마나 상상 초월의 부를 쌓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들의 신분 세탁 로드맵입니다. 1단계, 고기와 가죽 독점으로 막대한 돈을 번다. 2단계, 그 돈으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산다. 3단계,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먼 동네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양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2대 3대만 지나면요, 완벽하게 과거가 지워지고 심지어 손자 세대에서는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조선의 신분제도가 바로 이 돈의 힘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백정들의 이야기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성공 스토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의 몸부림을 넘어서 그들은 점차 뭉치고 조직화되면서 사회에 맞서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일 때는 그저 짓밟히는 존재였지만 이들이 뭉치기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신들만의 계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돕고 때로는 다 같이 소고기 가격을 담합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기도 했죠. 특히 정말 대담했던 건 억울하게 사형 집행인 역할을 강요당하자 여기에 항의하려고 나라에 큰일 났을 때만 피우는 남산봉화대에 불을 붙여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도 목소리가 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정말 상징적인 저항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그들의 힘,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마침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가장 조직적인 인권운동으로 거대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때는 1923년.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백정의 자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이약찬, 그의 울분이 불씨가 되어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의 형평사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요,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형평사의 창립 취지문 일부입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류의 본성이다.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한다. 어떤가요? 수백 년의 억압과 서러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우리도 진짜 인간으로 살겠다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평등을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양반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제의 이웃이었던 평민들이었습니다. 백정들이 평등을 외치자 평민들은 어딜 감히 라면서 소고기 불매운동을 벌였고 양반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으로 몰려가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천민 계급조차 이들을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죠. 법으로 평등을 얻어내는 것과 사람들 마음속의 차별과 편견을 바꾸는 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형평사 운동이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나 인도의 불가촉 천민 해방 운동보다도 먼저 시작된 아주 선구적인 인권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들의 외침이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백정은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점적인 기술을 무기로 사회의 판도를 바꾼 아주 전략적인 경제 주체였죠. 둘째, 그들의 이야기는 돈이라는 힘이 얼마나 견고한 사회 구조마저 흔들고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평등을 쟁취하는 것과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역사는 종종 이렇게 사회가 가장 가치 없다고,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쩌면 다음 시대를 바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